중세 북유럽의 종교인들, 문화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자와 기원이 불명한 우화집 베스티아리였는데요. 베스티아리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꽃과 동물을 비롯하여 암석 등의 자연물에 대한 묘사와 사파, 그리고 그것과 엮인 이야기들이 함께 실려 있었죠. 이야기들은 당시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유럽의 특성상 신화적인 묘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스티아리에 서술된 묘사들이 현대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상세했다는 것인데요. 책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물들부터 전혀 본 적 없는 동물들까지 등장하죠. 늙고 노쇠한 사자는 자신의 죽은 새끼를 버리지 않고 숨을 불어넣어 살린다. 불사조는 불에 타 죽었다가도 3일이면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난다. 펠리컨은 죽은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마시게 만든다.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종종 신화처럼 표현되고는 했습니다. 중세의 종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신의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신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악의 존재 또한 그대로 책에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것이 허구의 설화 형태가 아닌 모험가와 항해사들이 실제로 목격하고서 서술한 듯 기록문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대상은 바로 신비로운 섬을 등에 지고 있다는 거대한 바다 괴수였죠. 바다에는 그리스어로 아스피도 켈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괴물이 있다. 그것은 대왕고래처럼 단단하고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수면 위로 등을 내미는 습성이 있다. 그 위에는 섬의 모래 해변처럼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데 선원들이 이것이 섬이라고 생각해 그 옆에 배를 정박시키고 내려 쉬기 위해 육지에서 불을 피우고는 하였다. 그러나 이 괴물은 열기를 느끼면 몸을 크게 돌려 선원들을 빠뜨리고 배는 바다 깊은 곳으로 잠기게 만들었다. 등에 섬을 얹고 있다는 이 생물은 아스피도 켈론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특이한 것은 한 가지 생물종과 닮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의 모습을 빌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전달하는 편지에서도 이 괴수에 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렉산더는 편지를 통해 이것을 섬으로 착각한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섬에 상륙하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섬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천지가 뒤집혔다고 말하였죠. 알렉산더는 편지에 알고 보니 섬이 아니라 바다 괴물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괴물은 곧 사라져 모습을 감추었지만 얼핏 보기에 아주 거대한 각각류의 껍질을 뒤집어 쓴 듯 보였다고도 묘사했죠.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아예 거대한 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아스피도 켈론을 마주친 일에 대해 묘사하며 거대한 바다 물고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서기 512년 아일랜드 수도원의 브랜든 모험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제였던 브랜든은 익명의 모험가에게서 약속과 축복의 섬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이곳은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에덴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에 강한 영감을 받은 브랜든은 직접 축복의 섬을 찾기로 결심하죠. 그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해를 지속하였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겪었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브랜든은 때로 빛나는 강물이 흐르는 섬이나 거대한 수정 기둥이 박혀있는 섬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는 긴 항해 동안 3명의 동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항해 도중 동료 중 한 명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축복의 섬이라는 막연한 목적지를 찾아 망망대해를 떠돌던 그들은 제대로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지친 상태로 항해를 지속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눈앞에 거대한 섬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하기로 결정, 곧바로 섬 근처에 배를 정박시켰죠. 이윽고 배에서 내린 그들은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이자 섬이 본성을 드러냈다. 거대하게 요동치는 몸짓에 동료들이 바다로 떨어졌다. 나와 다른 2명은 빠르게 배로 헤엄쳐 돌아왔지만 다른 1명은 물살에 휘말렸다. 손을 잡아 끌어올릴 새도 없이 거대한 섬을 달고 있는 물고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후로도 여정을 이어간 브랜드는 그때 마주쳤던 괴물은 대체 뭐였을까 하고 몇 번이고 회고했다고 하죠. 아스피더 켈론에 대한 이야기는 베스티아리가 번역되어 전해지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웅담 혹은 모험담의 일종으로만 치부되었는데요. 아랍의 학자였던 알-자이지는 아스피더 켈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형 생물일 리는 없으며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 거북 자라탄의 한 종류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죠. 그것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아스피더 켈론과 유사한 형태의 기록, 목격담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놀라운 점은 이와 비슷한 괴수의 기록이 삼국시대의 역사서 삼국유사에도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 삼국유사에는 통일신라의 31대 왕인 신문왕에 대한 한 가지 설화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만파식적 설화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에도 몸이 수백 미터에 달하며 등껍질에 산과 숲이 얹어 있어 마치 섬이나 거대한 암초처럼 보인다는 귀수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듬해 임원년 5월 초하루에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중에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가문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사자를 보내 살펴보도록 했더니 산의 형세는 거북의 머리 같고 그 위에는 한 줄기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귀수사는 아스피도켈론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움을 주는 신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후 용의 도움을 받아 거북이 등 위에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된 것이 신문왕의 천하를 다스리는 만파식적 전설의 결말이죠. 거북이 형태를 한 움직이는 섬. 이 기록은 지구 반대편에 옛 바다사람들이 남긴 아스피도켈론 묘사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스피도켈론이라 불렸던 고대 바다괴수의 기원은 과연 어디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스피도켈론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몇 가지의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북이나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 등 위에 섬으로 착각할 법한 큰 육지가 존재했다는 것 등이 그러하죠. 몇몇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혹시 먼 옛날의 바다에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적인 존재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